이 환자분의 경우 몇 개월 치료만으로 조현병 증상이 완전히 해소가 되시고 또한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가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조현병을 자연요법으로 치료해드리는 조호근 한의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환청이나 망상 등을 지니고 계신 조현병 환자분께서 어떻게 하면 빨리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 환자분은 오랜 기간 조현병을 앓고 계셨던 분이신데요. 최근에 재발을 하시면서 증상이 나빠지시고 병원약도 용량을 증가해서 복용하셔야 했던 분이십니다. 서울에 거주하시는 50대 중반 정도의 남성 환자분이신데요. 이 환자분의 증세는 누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이러한 인식, 그 다음에 환청이 있으셨고 인지력이 떨어지시고 타인과 대화하기가 힘드신 이러한 증세를 지니고 계셨던 환자분이십니다. 보통 이러한 증상이 있으시면은 보호자분들께서는 뭐 병원약을 드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시고요. 아니면은 뭐 상담 치료를 또 하시는 분이 또 계시고, 뭐 어떤 종교시설에 가서 기도를 하시거나 이런 환자분들이 계시는데요. 사실은 이 조현병은 우울증과는 다릅니다. 이 조현병은 신경회로의 기능이 많이 떨어지시고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이 심하신 상태시기 때문에 우울증과는 다르십니다. 우울증의 경우에는 어떤 특별한 예를 들어서 사업 실패가 있다든지 어떤 대인관계에서의 우울증이 있다든지 상담 치료가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조현병의 경우에는 환청이나 망상 이러한 것은 증상이 심하신 거기 때문에 어떤 상담 치료를 하신다든지 뭐 종교시설에 기도한다든지 거의 효과를 보실 수가 없으십니다. 어떤 가정에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은 없다고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러한 조현병의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에 이러한 그 환청이나 또는 환각이나 이러한 증상이 있으시면서 또한 동시에 어떤 증상을 지니고 계셨냐면은 혈압약도 지금 장기간 복용 중이셨고요. 또는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 화생이 있음으로써 역류성 식도염도 지니고 계셨던 이러한 분이십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증세가 지니고 계셨던 분이신데 저희 한의원 치료를 좀 몇 개월 진행하시면서 사실은 지금은 사회 복귀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그동안 저희 한의원 치료를 하시면서 환청이나 환각, 망상 등의 증상이 전혀 없어지셨다는 이러한 말씀을 저희가 저희에게 보호자분이 저희에게 주셨고 또 저희도 이러한 상황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조현병을 앓고 계신 분들께서는 우선 첫째로는 증상이 해소되고 환청이나 망상이 없어지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증상이 없어짐과 동시에 사회생활로 복귀하시고 경제활동을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처럼 사회생활로서 복귀를 잘 하신다면은 그야말로 조현병은 완치되는 것이다. 이처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환자분의 경우에 저희 한의원은 자연요법 또는 자연치유를 목적으로 치료해드리기 때문에 어떤 저희가 뭐 신경안정제를 드리거나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이 환자분의 경우에 어떠한 방법으로 그 조현병을 치료해드리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환자분들, 보호자분들께서 이러한 정신질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이렇게 여러 가지 문헌을 확인을 해보시는 경우 조현병의 경우에는 비타민 B 혹은 비타민 C를 잘 복용을 하면 좋아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들은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B나 비타민 C를 사실은 꼭 일부러 이렇게 복용하실 것이 아니고 저희 한의원을 방문하셔서 비타민 B나 비타민 C를 드시는 것이 합당한 치료법인지 이와 같이 검사를 좀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비타민 B를 드셔서 조현병에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조현병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실 수도 있으며 또는 조현병 증상이 조금 마이너스가 되거나 조금 악화되거나 그러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 입장은 일단 환자분들께서 비타민 B를 드신다고 한다면은 비타민 B를 드셔보시고 어떤 최소한도 조현병 증상이 악화되거나 환자분이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거나 어떤 비타민 B나 비타민 C를 드심으로써 어떤 마이너스 현상이 나타난다면은 비타민 B나 비타민 C를 드시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치료법은 우리가 분자 교정의학이나 기능의학 등에서 비타민 B나 비타민 C를 추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저희 입장에서는 이처럼 신중하게 비타민 B나 비타민 C를 드셔야 된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치료했던 이 환자분의 경우에도 저희가 비타민 B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상세하게 진찰을 해서 이 환자분이 비타민 B를 드셔서 올바르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진단적인 철저한 근거를 가지고 비타민 B를 드렸기 때문에 효과를 잘 보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저희는 이 환자분께 비타민 B만 드린 것이 아니고 인체의 불균형을 유발하고 신경회로의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독소들을 해독을 해드렸습니다. 또한 신경회로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식습관 이런 것을 저희가 개선을 해드렸습니다. 이처럼 저희 한의원은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동시에 환자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고 환자분들께서는 저희 한의원의 치료 프로그램, 치료 방법, 치료의 어떤 종합적인 이런 절차를 잘 준수해 주시고 잘 따라와 주셨기 때문에 이 환자분께서는 어떤 환청이나 망상이나 환각 등의 모든 조현병 증상이 해소가 되시고 사회생활로 복귀하시는 이러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와 같이 호전되는 결과를 밟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우울증과 이 조현병은 다릅니다. 우울증은 심하지 않으신 경우 집에서 보호자분께서 잘 돌보기만 해도 호전되실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상담 치료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조현병의 경우에는 이러한 상담 치료 또는 보호자분께서 하실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도움되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다고 하실 수가 있고요. 꼭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고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이 세 가지 방법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철저한 진단과 철저한 진찰을 통해서 이 환자분께서 비타민 B 또는 비타민 C가 적합하느냐 안 적합하느냐 이러한 판단을 꼭 정확히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로는 이 신경회로의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신경 독소를 꼭 해독을 해야지 신경 증세가 좋아지는 것이지 비타민 B나 비타민 C만 가지고 또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점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 환자분이 신경회로의 이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는 다른 식생활이나 생활습관에서의 측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른 병의원이나 또는 다른 한의원에서는 이러한 점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의 식생활, 생활습관은 우리의 신경회로에 매우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식생활, 생활습관도 반드시 저희가 말씀드리는 패턴으로 방향성을 유지하시고 조정을 해주신다면 이러한 조현병이 좋아질 수 있는 커다란 유익한 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으심으로써 질병의 근본적인 뿌리가 없어진다는 점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비타민 B, 비타민 C 드셔서 좋으실 수 있습니다. 뭐 상담 치료도 나쁜 것은 아니고요. 하지만 이러한 것은 질병의 뿌리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고 질병의 이파리 격까지만 이렇게 치는 거기 때문에 효과 면에서는 부족한 점이 많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저희 한의원에서 제공하는 종합적인 치료법을 하셔야지 효과를 매우 월등하게 현저하게 효과 좋게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 또한 조현병을 완전히 극복할 수가 있고 조현병 완치도 가능하다. 이와 같은 점을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약간의 의학적인 지식을 참조하면서 우리가 이 환자분이 병리적인 상황을 어떻게 파악했는지 또 근본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서 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어떻게 제거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근본적으로 어떠한 원인으로 이 환자의 조현병이 발생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이 환자분이 복진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복진도라고 하는 것은 환자분의 복부를 압진, 타진, 시진, 망진, 촉진 등을 통해서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을 해보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환자분이 이 복부에 이와 같이 흉곽 부위의 폭이 있고 또 이와 같이 골반 부위의 폭이 있는데 이 골반 부위의 폭이 우리가 이렇게 흉곽 부위 폭보다 좁은 경우 흔히 소양인이라는 진단을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지금 요 명치에 있는 부위에 압통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명치 부위에 압통이 많이 존재하는 것은 이 환자분께서 장상피 화상이 있고 위축성 위염도 있고 또한 그로 인해서 또한 역류성 식도가 같이 존재하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저희가 조현병 증상도 지금 완전히 해소가 됐지만은 이러한 역류성 식도염 증세, 트림 또는 속 더부룩한 증상, 이러한 증상이 지금 저희 한의원 몇 개월 치료하시면서 조현병 증상뿐 아니라 이러한 증상도 완전히 해소가 됐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는 종합적으로 환자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여러 가지 증상을 함께 치료합니다. 이와 같은 치료 방법이 가능한 이유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치료 방법은 자연치유 방법, 자연요법, 자연적인 방법으로 인체의 여러 가지 기능을 강화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증상이 같이 해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환자분이 보면은 지금 하복부에 이와 같이 압통이 또 많이 존재하고 있고 또한 상복부에도 지금 압통이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명치뿐 아니라 상복부, 하복부에서도 여러 가지 압통이 존재할 수가 있는데, 자, 이와 같은 상황은 이 환자분께서 속에 그 독소가 많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상황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독소가 많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해독요법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또한 이처럼 명치에 있는 이러한 압통의 존재는 이 환자분께서 장상피 화생이나 또는 위축성 위염 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진단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환자분께서 독소가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독소의 존재 상태를 좀 더 상세히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중시하는 모발 중금속 검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환자분의 경우에 이와 같이 지금 수은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수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인체에 매우 나쁜 영향을 주는 중금속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수은이 많기 때문에 수은 해독을 저희가 이 환자분께 해드렸습니다. 자, 수은을 해독하기 위해서는 환자분께서도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연어, 참치 등의 이러한 대형 어류에는 수은이 많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대형 어류는 가급적 피해 주시는 것이 환자분 치료에 도움이 되시고 꼭 실천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해산물을 좋아하시는 경우라면은 멸치나 정어리나 빙어나 꽁치 등등 덩치가 작고 생존 기간이 길지 않은, 또한 청정 지역에서만 살고 있는 이러한 수산물을 섭취하는 것이 수은 해독의 지름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환자분의 경우에 비소가 또 상당히 존재하는 이러한 상황이셨습니다. 비소가 아주 많지는 않은데요, 약간 존재하고 있으시죠. 그래서 이러한 비소를 해독하기 위해서는, 비소가 있는 경우 저희는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내용이 현미로만 식사하는 것은 피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백미를 드시거나 아니면 좀 더 좋은 방법으로 식사를 드신다면 잡곡을 위주로 해서 식사를 드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미로만 식사를 하시지 말고 현미 대신에 백미를 드시거나 잡곡을 많이 드시거나, 이와 같은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면은 현미를 조금 드시는 건 괜찮습니다. 여러 가지 잡곡을 넣으면서 또는 백미를 드시면서 현미를 약간 넣는다, 이 정도는 괜찮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수은이라는 독소를 해독을 해야지 신경이 건강해질 수 있는 이유가 되고요. 또 비소 역시 신경 회로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수은과 비소를 우리가 동시에 해독하는 이러한 치료법을 환자분들께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자, 또한 모발 미네랄 검사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이 그래프는 환자분의 영양소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횡선으로 그어져 있는 것은 이 영양소의 정상 수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그 환자분
지금 이 환자분이 병리적인 상황과 연관이 있는 것은 이 나트륨과 칼륨 수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나트륨과 칼륨 수치가 이 정상 수치에 비해서 너무 낮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정상은 지금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해야 되는데 너무 멀리 이 나트륨과 칼륨 수치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체의 내분비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체의 내분비 기능, 우리가 갑상선이나 부신이나 가장 대표적으로는 부신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치료법을 제공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자, 이와 같은 경우는 부신의 기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나트륨, 어떤 분들은 나트륨이나 칼륨을 먹으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그렇지 않습니다. 나트륨과 칼륨을 아무리 많이 드셔도 이거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에서는 나트륨과 칼륨을 조절하는 또 내분비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나트륨과 칼륨을 드신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부신 기능이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좋아져야만 이 나트륨과 칼륨이 올라가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저희는 이 나트륨과 칼륨이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천드리는 것이, 이때 추천드리는 것이 비타민 C가 되겠습니다. 비타민 B가 되겠습니다. 이 비타민 B는 드시게 되면은 내분비 기능이 강화가 되고 이 나트륨 칼륨 수치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나트륨과 칼륨 수치가 올라가셔야지 이 환자분의 신경 기능이 회복이 되고 신경 회로가 좋아짐으로써 우리가 환청이나 망상, 환각 등의 조현병 증상이 없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중에 있는 여러 가지 이 뇌 영양제를 드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신데요. 이와 같이 뇌 영양제를 드시는 경우에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에는 비타민 B가 함유된 것을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비타민 B가 환자분들께서 드셔서 신경 기능이 호전되시고 신경 증상이 가벼워지는 경우는 이 나트륨과 칼륨의 수치가 이처럼 정상 이하인 경우에 가능한 상황이다. 이와 같이 꼭 판단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타민 B를 드셨을 때 별로 도움이 안 되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 오히려 상황에 따라서는 증세가 조금 더 악화되실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도 충분히 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치료하셨던 이 환자분의 경우 몇 개월 치료만으로 조현병 증상이 완전히 해소가 되시고 또한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조현병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이 신경 회로가 몹시 예민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영양제를 드셔서 뭐 어떠한 영양제나 어떠한 약제나 뭐 한약이나 드셔가지고 다른 분들이 효과를 봤다 그래서 이 조현병 환자분들께 똑같이 생각하셔서는 절대로 안 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조현병이나 우울증, 조울증 등의 이 신경정신과 환자분들은 굉장히 이 신경회로가 민감하고 취약해져 있고 예민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바르게 진단을 하시고 올바르게 약을 드셔야지만이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 근본 치료가 되시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조현병 환자분의 여러 가지 증상이 해소되고 경제생활 또한 사회생활로 올바르게 복귀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